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네, 요즘 안녕하시냐 묻기도 참 그런데요. 이번에 또 민변에서 이태원 유가족분들 법률 지원을 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또 하시게 됐는지 또 궁금해요. 뭐 과정 자체는 사실 좀 우연적인데요. 피해자분들 중에 한 명이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와서 그게 광주 지역에 있는 피해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걸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뭔가 이 엄청난 참사인데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고 애도 기간 내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같이 뭔가 얘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갔었고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지역에서 만난 다른 유가족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족을 처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오늘 기간 보고할 때 경찰이 40시간 만에 다 파악해가지고 모두한테 연락해줬다 막 자랑하던데 과학수사 긴급 대응팀 등을 투입해서 40시간 내에 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을 완료하고 이태원에 갔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가족들은 그 다음날 오후에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짧은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망했다는 소식만 알게 된 거였고 어떤 경위로 그 사망자는 동대 일산병원에서 이제 확인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어떤 경위로 거기 갔고 그리고 어떤 이태원에서 또 글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비롯해서 이제 처음에 와서 이 경위를 반드시 알아야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뭐 본인 CCTV라든지 이런 거는 가족이 가면 열람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와 관련해서도 너무 답답하다는 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유가족이 모였는데 처음 만났는데 이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가족들 상호밖에 없고 서로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을 토로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살아갈 이유나 아니면 앞으로 할 일이나 이런 걸 정하게 되는 건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상황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끼리 만나서 어쨌든 서로 뭐랄까요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이 사안의 이 참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유족들을 뭐 서로에게 연락처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뭐 예컨대 어떤 지역에 있는 그 다른 희생자들의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우리 얘기하니까 절대 개인정보를 가르쳐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매주 토요일날 어디에서 간담회를 한다라고 그냥 공지를 한 거죠. 희생자분들과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2명, 7명, 처음에 할 때 13명 뭐 이런 식으로 모이다가 그래도 몇 주 만에 정말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모두가 한 일은 우는 거죠. 우리의 아이는 몇 살 누구입니다. 뭘 하던 앤데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사망했고 이렇게 마지막 연락이 없고 그리고 어디서 연락이 와서 그날 하루 종일 헤매다가 어디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고 막 한참을 그런 이제 뭐랄까 서로의 아픔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이었고 그렇게 이제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참사의 진실을 알아야겠다 이러면서 유족들이 스스로 진실 규명을 하려면은 유가족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요구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참사 이후에 최초 이제 기자회견 그때만 해도 30몇 가족 모인 상태였죠. 거기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더 함께 하자라는 호소를 그때 이제 처음 나왔던 기자회견에서 이제 호소를 했고 지금은 이제 100여 명이 모여서 희생자 기준으로 100여 명이 모여서 유가족 협의 총회를 지지난주에 했고 지금 국정조사 대응이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한번 겪어봤고 어쨌건 뭐 크고 작은 이런 참사들이 좀 가슴 아프게도 있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어찌됐건 희생자들이 이런 영정을 아예 모르게 한다든지 뭐 이름을 공개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특이한 경우 아니에요? 뭐 이름과 영정 이 자체도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유가족들끼리 못 만나게 한. 전 못 만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은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선택해서 뭐 혼자 장례를 지낼 건지 합동분향소를 할 건지 막 이렇게 빨리빨리 선택하라고 되게 말했거든요. 처음에 빨리 선택해서 하라고 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셨어요. 제가 만났던 희생자분이 너무 빨리 선택해서 데리고 내려가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희생자들을 처음부터 서로 만나게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대응이 늦어지고 뭐랄까 이 참사의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기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족분들께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뭐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진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속이 터지셨을 것 같은데 좀 그 이후에 글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정부가 마치 그때는 뭐 유족들에게 뭘 어떻게 준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좀 지원이 잘 됐어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냥 특별 전환지역 선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법에 의해서 나오는 뭐 지원금 일부 그다음에 이제 장례비 요거는 빨리 받아가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죠.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어서 그것조차도 가족들은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을 자꾸 가족들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배려와 어떤 이런 차원, 존중의 차원에서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고 결국 그때 원스톱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준다고 했던 게 그거였고, 그게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면서 계속 요구했던 거는 추모를 위한 공간, 그리고 유족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제일 처음 했었던 거죠. 뭐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만나야지 이걸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서울시랑 용산구, 행안부가 다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현재 뭐 유족분들께서 뭐 분통이 터지는 건 당연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어쨌든 누군가 진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태도 이런 게 너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사는 한다고 하고 구속은 2명, 구속도 뭐 3명인가 됐지만 그런다고 해서 뭔가 이게 답답한 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단 한 명도 정말 유족들한테 가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분향소를 마련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왔다가 본인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다대요? 하고 가고. 아니 근데 뭐 유족들이 항의할 수 있잖아요. 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적절한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미안하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 갔어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행안부 장관은 오늘도 기간 보고할 때 뭐 위로를 드리니 이러면서 그러더니 행안부 현장조사 할 때 유족들이랑 눈도 안 마주쳤어요. 자기는 보고 싶은데 마치 유족들이 거부해서 못 만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더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책임지겠다 하는 말 다 공허해요.
뭐 누구 구속시키면 끝인가?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도대체 진짜 이 정치와 공감은 없어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미안하다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우리도 이런데 이제 사실 그 유족들한테 이런 일들은 다 모멸감을 주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식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의문이고 이게 이제 이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인간에 대한 얘기랄까 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좀 아주 기초적인 자세와 태도 이런 게 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 다른 책임들은 뭐 열심히 싸우고 앞으로 국정조사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럼 앞으로 뭘 하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그 길들도 지난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 적어도 자리 정도는 내놓고 이래야지 아무도 다 자리 보존하고 있어 이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유족분들도 유족분들인데 생존자 관리도 사실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또 생존한 이 중학생 학생이 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었잖아요. 이런 게 사실 뭐 2차 가해가 굉장히 지금 실제로도 많다고 하고 그게 뭐 정부 여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도 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생존자들 뭐 유족들뿐만이 아니라 생존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제 가해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 사안은 다른 것과 다르게 그냥 생존자가 아니고 목격자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고 함께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너무 참혹한 사연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할지에 대해서 필요하고 한덕숙리 같이 그 친구가 마음이 더 굳건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심리학자나 아니면 그 정신의학과 이제 교수님들도 자꾸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참사가 갖고 있는 이 맥락, 특히 뭐 상인들도 희생자일 수 있죠. 거기는 왜냐면 상인들도 사실은 그걸 지켜보기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수없이 많은 생존자 희생자들 정부가 모두 뭐랄까 희생자를 대한다는 태도로 이들을 지원하고 치료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참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좀 거의 뭐 악플 수준의 너무 심한 2차 가해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뭐 한덕수 총리 얘기도 했지만 그 뭐 여당에 있는 뭐 지역구 의원이 뭐 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이런 게 또 한 곳에서는 의도적이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 실수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냉정하게 절대 사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의도적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픈. 뭐냐면 그런 얘기를 자제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하지 말라고. 예컨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정말 너무한 얘기잖아요. 그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리고 158명이나 희생이 됐는데 그 모두가 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뭐랄까 진짜 입에 담는 게 2차 가해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명백히 징계를 주고 그 창원시 의원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 하지 마라. 당 지도부에서 하지 마라. 비례 의원이지만은 뭐 지방자치법상의 어떤 그런 처분도 있어요. 지금 있으니까 본 그 여당이 앞장서서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한 제명, 징계 뭐 이런 조치를 취하든지 즉각적으로 결국은
안 하잖아요. 그 제명 뭐 이런 안건 올리는데 국힘 한 명도 동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런 2차 가해에 대한 저지를 안 하고 그걸 제어를 안 한다는 거 사실은 미필적으로 본인들이 의도가 있는 거죠. 정부 여당이나 또 이런 악플 다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게 좀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악플러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얘기는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정치 딱지를 붙이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희생자 누구나 이거는 꼭 이런 참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사안이든 마찬가지죠. 어쨌든 사고 본인들은 계속 사고라고 말하지만 참사의 희생자들은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수사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뭐 수사가 전부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맞지가 않고 특히 이제 참 이제 나는 분향소 옆에서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막 말하고 막 이런 진짜 너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신데 어쨌든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재난 안전과 재난 대응과 관련한 시스템과 여러 가지를 마련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 지금 마치 뭔가 인파 관리와 관련한 뭔가 매뉴얼이 없다 이런 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든 그다음에 서울시든 모두가 이걸 해야 될 의무가 그리고 실제로 해왔어요. 이런 관리를 해왔었는데 왜 지금 그것이 올해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그게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돌아봐야지 정말 그래야지 다시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제도적 미비로 해서 아니라 이러면 할 게 없어요. 법 바꾸고 그러면 과거 일은 과거 일로 묻고 앞으로는 안 일어나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진짜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시작이다. 사실관계가 정리돼야지 진짜로 앞으로 왜 어떻게 안 일어날지를 정할 수가 있어서 국정조사도 다 이게 진짜 이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것보다 언론에서도 막 공방 이런 거 위주로 나오고 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견제와 관심,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금 국정조사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네요. 걱정이 되네요. 일단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서 뭐 진행하는 것 자체는 저는 유족들이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과 국민들이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으면은 진짜 아무도 안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됐는데 다만 이제 기간이 짧기도 하고 너무 성의가 없고 정말 이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되고 다만 이제 뭐 어쨌든 그 자체를 완결되게 최선을 다하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물리적 한계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연장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조사와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유족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국정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국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뭘 해야 돼요. 이런 심각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자기의 보고서를 못 낸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디 좀 국회에서 실질 규명이 될 수 있게 기관들 압박도 좀 하고 보고서가 어느 정도 성과 있는 보고서 나올 수 있도록 증인 문제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상식이 살아있길 정말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반가운 소식, 유족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힘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네.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힘 좀 내주세요, 민변에서. 네, 민변님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들도 힘내서 응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